그 다음에 장남이라는 분이 계신데 명리정동이라는 것을 발표하셨습니다. 이 명리정동은 정정은 병약론으로 유명합니다. 병약론이란 뭐냐면 병신론이 그 이론은 뭐냐면 한 사주에 어느 글자가 병을 글자가 있음으로써 그 사주가 병이 들었다. 그럼 대원에서 그 병이 든 글자를 쳐주면은 무기발복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장남의 이론은 바로 그겁니다. 이후 이제 자평진전과 적천수천미가 나오는데 우선 자평진전이 먼저입니다. 이 자평진전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연애자평이고요.宋대 때 나온. 이제 자평진전이 나오는데, 이 자평진전은 임철주 선생님보다 한 1세기, 100년 정도 앞서신 심해천 선생이 지으신 건데, 이분은 주로 이 자평진전에서는 격국론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평이라는 소리를 쓰죠. 서거이의 혼데, 이렇게 지금 자평 하면 이제는 명리학이다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심해천 선생이 지으시는데 이거의 특징은 바로 격국론입니다. 그리고 격국론과 아울러서 연애자평에 있는 종격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 후 임철조 선생의 적천수천미가 나오는데 이 적천수천미는 연애자평에 중화론을 따르고 종격론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자평진전과 적천수천미에서 부정하는 게 신살론을 부정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론이 한 사람에 의해서 격국론과 중화론이 생성되면서 현대 명리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살론 부정. 이렇게 해갖고 모든 게 이제 현대 명리학에서 완벽하게 이론이 정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정말 대만이나 중국 본토에서도 새로운 이론이 많이 나옵니다. 명파 이론이니 뭐 심리학을 가지고 이론하는 하건충 선생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두 책의 이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이 두 분의 도중에 어느 것이 끼냐면 이게 하나 끼입니다. 명리야건이라고 그렇죠. 명리야건이라고 어느 선생이 줬나요? 그분이 명리야건이 있고 명리야건이라는 것은 임철천 선생님하고 거의 같은 이론입니다. 그리고 적천수의 이론을 끌어들인 것이 확실합니다. 제가 읽어본 결과. 그리고 사계절을 이 난강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난강망은 명대
명말 청초에 나왔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 난감, 궁통보감이라는 것은 계절적 용신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태어난 사주는 불과 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론이고, 봄과 가을에는 식물이 자라라는 그런 이론으로서 약간 맞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차가운 여름, 더운 여름과 차가운 겨울에는 이 궁통보감 이론이 맞습니다. 조우가 급할 때는 궁통보감 이론이 우선은 급하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대강 명리학사를 말씀드렸고, 그럼 앞으로 제가 강의를 하는데 과연 이 사주가 맞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박사 논문을 가지고 박사를 수료하고 나서도 용신에 대한, 특히 적천수 천미의 용신에 대한 확답을 제대로 마음속으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학적으로나 나한테, 철학적으로 저한테 마음에 와 닿지를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이 논문을 쓰는 도중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우연치 않게 저에게도 인연이 닿으라고 했는지 컴퓨터를 탐색하던 중 정단명리라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정단명리 선생님이 그 이론이 주로 숫자를 가지고, 숫자 개념을 가지고 용신을 뽑아내는데, 그 용신 뽑아내는 예문이 주로 다 적천수에서 나온 이론이었습니다. 적천수 오행 12개에서 나온 이론은 다 아니고 샘플로서 몇 개 꺼내서 썼는데, 제가 고민했던 사주도 명확하게 임철조 선생과 똑같은 용신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히 만나자고 해서 이 책을 구입을 하고 저 나름대로 탐독을 하면서 박사 과정에 논문을 써가면서도 이 책을 같이 이 책과 동시에 공부를 하면서 제 논문을 맞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딴 지 제가 2012년도에 따고 올해 만 3년 차로 접어든 상태에서 작년, 그러니까 준비한 게 한 1년 반 이상 됐겠죠. 박사 따고 나서 제가 선생님한테 제의를 해서 책을 한번 냅시다 라고 해갖고 적천수 정석이라는 책을 장서원에서 1권을 적천수 정석이라는 책을 상하로 해서 내게 되었습니다. 이걸 내고 나서 저는 이 책만 가지고는 저에 대한 것을 누구한테 좀 알리는데 미흡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준비해서 녹화를 해서 제 사이트에도 올리고 여러 학우님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할까 해서 이 녹화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박사를 따고 나서도 의심스러웠던 용신을 박사 따고 깨달은 것이 우리 정단 선생님의 이론이 숫자 지수법칙이었습니다. 제가 같이 공부했던 석사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동문이 연애자평이라는 책을 가지고 석사 논문은 번역이 되니까, 번역은 가능하니까 번역을 해서 따면서 그분이 머릿말에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 머릿말은
제 이 앞에, 이 책 앞에도 분명히 수록해 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고 이분의 고민의 무엇인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에 대한 사유의 방식과 준거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명이 어떤 것이라고 확정적인 결론으로 명쾌하게 단언하는 경우는 드물다. 혹 있다 해도 그것은 일부분, 수긍하는 정도이지 명에 대한 전반적으로 완전한 해석으로 보기는 힘들다. 몇 마디의 말로써 이 명에 대한 이치를 다 담아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온전하다고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명의 의미, 심오함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심지어 이 석사 논문을 쓰는 연애 자평을 가지고 번역을 한 사람이 머릿말에 사주팔자 명리학이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 이 학인을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더 이상 연락도 안 되고 만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은 안개는 거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정단 선생님을 저의 필연적으로 만난 정단 선생님의 도움에 따라서 지수법칙을 가지고 적천수 천미 안에 있는 512개의 명조를 모두 검증해 본 결과 그대로 다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물론 정단명리 선생님의 이론을 하루아침에 쫓아가기는 힘듭니다. 이 역시 적천수를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단 선생님과 저와 이렇게 만나서 제가 이런 책도 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좀 모자란 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기록적으로 녹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욕심이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제가 마련해 갖고 앞으로 강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강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본래는 한문은 오른쪽에서부터 해서 왼쪽으로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미 한국 사람으로서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쓰는 것이 버릇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일단 원문은 왼쪽서부터 오른쪽으로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그렇게 하고 명조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겠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하고 여기 이것에 미리 판서를 제가 원문을 판서해 놓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은 간단합니다. 이 적천수 천미가 이렇게 옆에다 점을 조그맣게 찍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해석하라는 뜻입니다. 대개 보면 넉자씩입니다. 넉자 아니면 5자입니다. 읽고 끊고 또 읽고 끊고 하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요 책과 같이 똑같이 글자를 쓰고 점을 찍고 글자 쓰고 점을 찍어서 놓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가실 때까지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현재 명리를 좀 푼다고 하는 여자 어느 모 선생님은 한문을 몰라도 사주는 풀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지도 선생님한테, 지도 교수님한테 말을 들었듯이 박사를 따려면 적어도 원전을 봐야 되고 원전을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문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코치를 받았기 때문에 저 역시 사주팔자를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한문 정도의 기본적인 한문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하는 강의를 와서 들으시기에 약간은 제약은 있을 것입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아마 좋은 소득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명조풀이를 할 때 물론 명조풀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임철철 선생님의 이런 예를 들어서 천도가 뭐다. 그 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배합이 뭐다 하면 배합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는지를 잘 좀 읽어보시면 예를 들면 명조 풀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다음번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상으로서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